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초아님께서 캔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자, 오늘은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사실 이제 숲을 먼저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무를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 캔들입니다. 캔들은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의 심리를 가장 잘 반영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죠.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주봉을 봐야 됩니까? 시간봉을 봐야 됩니까? 10분봉 봐야 됩니까?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보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제 차트를 이해하기에는 이 캔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 주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제 강의는 항상 이제 좀 보시면서 속마음으로 따라서 좀 반복하는 시간 좀 있죠. 그래서 5분 정도 그 전에 했었던 우리 숲을 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번 주에 이제 했던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추세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서 하락 추세가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때랑 비교를 하면서 이제 동일하게 하락이 비슷한 모양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시간 봉상으로 좀 많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4시간 봉상 이제 여기서 한번 강한 하락이 나왔고 여기에서 강하게 말아 올려주지 않으면 추세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는 장을 보이면서 2차 하락이 나왔고 이게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하락 채널을 그려주면 하락 추세 그리고 상승 추세를 그려주면 상승 추세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지금 장 자체가 사실은 좀 모습을 보시면 이제 하락 추세에 이제 연결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막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1일봉입니다. 제가 어제보다 또 추가해 왔어요. 이 노란색 선들은 제가 지금 그었던 지지와 저항선들입니다. 지금 현재 19.8K 여기 부근이고요. 이 19.8K가 지금 단기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 1일봉으로 보세요. 정말 작은 곳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점이죠, 거의.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 여기서 올라가봤자 이 주봉과 일봉상으로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조금 적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1일봉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단기간 쪽으로 봤는데 사실 길게 보면은 여기 CPI 발표였나요? 이때 이후로 이 하락 추세를 길게 가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 만약에 뭐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뭐 계시겠죠. 이 팁을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23K 이상 되는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야지만 이 긴 하락 추세에 벗어나는 양봉입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보여서 하락 추세를 깨줘야지만 이제 조금 정말 그 다음에는 정말 상승 랠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알아가시면서 좀 천천히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 같이 얘기해야 됐던 것이 지지와 저항이죠. 지지선은 물량이 모여 있거나 이제 길게 횡보했던 매집 구간을 좀 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잘 떨어지지 않아서 매수 시에 1차 매수로 좀 이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나 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제 오더북을 보시면 어디가 매집 구간이구나 그리고 그쪽이 지지와 저항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악을 하신다면 이 노란 선이죠. 이 노란 선 지금 비트코인보다 아래에 있는 이 노란 선들이 지금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만 닿으면 올라가요. 그게 19.8K이고 그 아래는 18.9K입니다. 이 두 개를 잘 지켜주는지 우린 좀 알아야 돼요. 그 위로 보시면 이 노란 선이죠. 지금 현재 가격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저항선이겠죠. 그럼 저항선도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항선 기억하시나요? 유리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 많은 물량이 매집되어 있는 구간이고 본전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300원 이런 딱딱
딱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본전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여기보다 왠지 비싸게 보입니다. 그래서 홈쇼핑 같은 데 보면 49,900원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가 이 본전 심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이런 가격대에 가장 큰 저항이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은 3천만 원대의 강력한 저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에서 1차 매도 선으로 좀 이용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지지와 저항을 이용을 해서 1차 매수와 매도에 이용을 하시면 지금도 많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룸네트워크의 이제 차트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왜 상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게 사실 보시면 지금 이 강력한 하락 추세가 있은 다음에 이제 이거 벗어나는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요? 초아님 이런 말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전에 선들을 연결을 해보면 여기다 이 선이 이제 1차 저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 여기 올라가면 이제 또 2차로 매도를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봉과 일봉상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일봉상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주봉으로 보신 다음에 조금 그 전에 올라갔을 때 부근이 어디인지만 잘 그어 놓으면 얘는 저항이 어디고 지지가 어딘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올라가다 또 어디에 멈췄죠? 100원이죠. 100원에 멈췄어요. 룸네트워크는요. 크게 보면 100원 아래와 100원 위로 이루어집니다. 이 100원이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만약에 연출이 된다면 얘는 그 위에서 노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이 저항과 지지는 항상 강력한 저항이나 지지가 서로 이제 변동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00원을 뚫는 순간 이제 다시는 저기까지는 안 내릴 거야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위에서 놀 때는 이게 그전에는 저항선이었지만 그 다음엔 지지선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는 항상 그것을 이탈했을 때, 뚫었을 때 서로 이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일봉이에요. 일봉이고 조금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야기 다 드렸죠. 자, 이제 캔들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볼 건데 그 캔들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투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좀 알아볼 건데요. 여기 우리가 빨간 캔들을 좋아해요. 이게 양봉이라고 하죠. 자, 양봉인데 이게 보시면 시작한 시가보다 종료된 종가가 더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꼬리입니다. 꼬리가 긴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꼬리가 왔다 갔다 했던 구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만약에 1시간 봉이다라고 치면은 이제 10분 봉으로 보시면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이 다 모여지면서 이런 모습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봉, 주봉 이렇게 뭐 보실 때도 여러 가지로 보셔야 하는 게 이게 10분 봉상으로는 어떻고 30분 봉상으로는 이때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어땠고 1시간은 또 어떻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훌륭한 지표로 캔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1시간과 주봉 이렇게 보시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사실 진짜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을 1일봉으로만 나눠도 굉장히 더러워요. 더러워진 이유가 이제 그 모습들이 사실 이렇게 다 합쳐지면서 하나의 봉이 되는 거잖아요. 1봉에 7개가 모여야지 주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나오면 결국에 이렇게 좀 깔끔한 모양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봉과 이제 10분봉, 30분봉식으로 나눠서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음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작가는 여기고 종가는 여긴데 이것도 여기까지 왔다 갔다 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저가, 여기는 고가고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건 역시도 이제 그 시간봉상으로 움직였던 것들이 집약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그런 측면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분홍 소세지라고 부르는데 분홍 소세지라 부르는 거 아실 거예요. 자, 분홍 소세지처럼 생겼어요. 이게
보시면 꼬리가 하나도 없어요. 꼬리가 하나도 없다는 건 이제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이제 세력일 수도 있고 뭐 기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지만 강력한 호재가 있거나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좀 강력한 상승이 동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 딱 띄워준다면 이제 추세의 전환으로 조금 보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윗꼬리 양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시가가 어딜까요? 맞춰보실까요? 시가가 어딜까요? 자, 시작은 여기고 종가는 여기죠. 그리고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기가 저항선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항선을 맞고 이만큼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약한 긍정이죠. 여기를 못 뚫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으니까 약한 긍정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아랫꼬리 양봉은 이제 긍정입니다. 이게 보시면 시가와 종가고 얘가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내릴 건 없어. 여긴 지지선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방금 배웠던 저항과 지지가 여기 연결이 됩니다. 여긴 저항선일 수도 있고요. 이 지지를 받고 여기까지 내릴 건 아니야 하면서 올렸습니다. 영차 올려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역시도 긍정으로 봐야죠. 하락했었지만 어쨌든 끝에서는 강한 매수가 동반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이것 역시는 이건 반대죠. 이거는 음봉이고요. 이제 파란 펜으로 해볼게요. 자, 음봉은 안 좋은 거죠. 이거 방금 분홍 소세지와 반대인데 이건 파란 소세지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종가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없어요. 이런 우리 꼬리가 하나도 없죠. 꼬리가 없으면 이제 그냥 내리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때 많이 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여기 그전까지 빨간색, 파란색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보시면 깔끔하게 그냥 파란색 음봉이 한번 떴어요. 그러면서 이 추세를 완벽하게 깨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럴 때 좀 쓰이는 캔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윗꼬리 음봉, 다음에 보실 거 윗꼬리 음봉. 이것도 보시면 여기가 시가고 종가고 한번 갔다가 온 거죠. 여기는 어디다? 여기는 저항선이다.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는데 못 잡아주고 여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좋지 못하죠. 약간 이건 그렇지만 그 전보다는 조금 그나마 약한 부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아랫꼬리 음봉이고 이것도 시작은 여기. 시작은 여기고 종가가 여기고 그리고 여기까지 중간에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1, 2, 3의 순서로 왔다 갔다 한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지선의 가능성이 크겠죠. 이것도 역시나 맞고 좀 맞고 조금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만약에 빨간 색깔 봉이 뭐 여러 번 띄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에 뭐 이런 파란 색깔 봉이 많이 뜬 상황에서 이게 뜨면 그 다음에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다음에 보실 게 보합인데 이게 그냥 도지형 캔들이라고 해요. 십자가 모양인데 이게 사실 어디 방향으로도 이게 좀 정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차트랑 같이 보실게요. 차트랑 보시면 도지 캔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지지와 저항에서 이제 매수와 매도가 격렬하게 싸울 때 많이 일어나고 특히나 비트코인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기 나왔어요. 여기 주봉으로 보시면 얘가 여기 80원대에서 이 룸네트워크는 80원대에서 그 지지와 저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형 캔들이 나왔어요. 두 번이나 나오면서 이제 상승 그 다음에 소세지가 나왔어요. 분홍 소세지가 나왔고 이 꼬리가 짧은 분홍 소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가 어쨌든 그 상하방의 움직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이제 싸우는 보합세다 느껴지면 되고 그게 조금 이제 추세 전환이나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투자하실 때 이 도지형 캔들이 나온다 하면 이제 다음 신호를 보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영망치형인데 이 망치형 캔들을 우리가 좋아해요. 망치형 캔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시가가 여기고 여기가 2차로 왔다 간 거죠. 여기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 마감은 상승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왔지만 결국엔 종가는 더 높여냈다. 이런 것은 여기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 약간의 이제 좀 긍정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그 반대죠. 그것과 반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보시면 시작이 여기고 종가가 여긴데 대신에 얘가 여기까지 가봤지만 여기에 강력한 또 저항을 만난 겁니다. 저항을 만났으니까 못 잡아주고 아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위험한 구간이 있었음을 좀 의미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몸통이 만약에 엄청나게 길다, 꼬리가 짧다 하면 이제 그건 역시도 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이건 안 보셔도 되고 이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게 적산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상승 추세가 3개가 연달아서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여기에 같이 보셔야 될 게 거래량입니다. 이제 다음에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 거래량 같이 보시고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좋은 뭐 캔들이 띄었지만 이건 사실 긍정이 아니라 부정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제 거래량과 같이 봐야 한다는 의미를 이제 캔들을 조금 살펴봤으니까 다음엔 거래량과 비교를 하면서 이게 어떤 심리가 조금 이제 되어 있는 건지 이것이 기관이 한 건지 개인이 한 건지 그런 건 역시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거래량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같이 다음 주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1시 30분에 무방이 있습니다. 지금 장세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매매가 있죠. 그래서 그 매매를 하실 때 어떤 타점에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우리 정확한 지표를 보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무료 방송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